안녕하세요 여러분, 신쌤과 함께하는 신나는 과학 5-2단원 중화반응 첫 번째 시간으로 중화반응과 지시학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222쪽이고요. 먼저 학습 목표부터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중화반응을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지시학과 pH로 산성, 중성, 염기성을 구별할 수 있다 입니다. 자, 모두 학습 목표 확인하셨나요? 그럼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성과 염기성이 만나 중화되는 경우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예를 살펴보겠는데요. 생선 요리에는 레몬이 곁들여 나올 때가 많죠. 자, 이것은 생선에 레몬즙을 뿌리면 비린 냄새를 없앨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비린 냄새는 염기성 물질 때문에 나타나는 냄새입니다. 그래서 산성을 띠는 레몬즙을 뿌려주면 염기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비린 냄새를 없앨 수 있고요. 또한 개미에 물리거나 벌에 쏘였을 때 암모니아수를 바르면 따가운 느낌이 없어지고 붓기가 가라는데요. 개미나 벌에 쏘였을 때 따가운 느낌이 들고 붓기가 생기는 것은 바로 산성 때문입니다. 자, 이때 염기성을 띠는 암모니아수를 발라주면 산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따가운 느낌이 없어지고 붓기가 가라앉는 거예요. 자, 이러한 것처럼 산과 염기가 반응하여 산과 염기의 성질을 잃어버리는 반응을 우리는 중화반응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중화반응은 매우 중요한 개념이니까 여러분들 꼭 확인하고 넘어가시고요. 자, 그림에 있는 것처럼 산성인 물질과 염기성인 물질이 서로 만나 그 성질을 잃어버려 중성을 띠는 이러한 반응을 중화반응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과 염기가 만나서 중화반응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중화반응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지시학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시학은 용액의 성질에 따라 색이 변하는 물질인데요. 자, 이러한 지시학의 색깔의 변화로 중화반응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림에 보면 지시학이 몇 가지 나오는데요. 리트머스, BTB, 메틸오렌지, 페노프탈린. 자, 이러한 지시학을 이용해서 우리는 용액의 성질을 알아낼 수가 있는데, 자, 산성일 때는 리트머스 지시학은 붉은색을 띠고요. 중성일 때는 보라색, 염기성일 때는 푸른색을 띱니다. 자, 이렇게 용액의 성질에 따라 색깔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성질을 띠는 용액인지를 알 수가 있고요. 자, BTB 경우에는 산성일 땐 노란색, 중성일 땐 초록색, 염기성일 땐 푸른색을 띱니다. 메틸오렌지는 산성일 때 붉은색, 중성일 때 노란색, 염기성일 때도 노란색을 띠고요. 페놀프탈레인 지시학은 산성일 때 무색, 중성일 때 무색, 염기성일 때 붉은색을 띱니다. 자, 이렇게 용액에 따라 지시학의 색깔이 변하는 이유는요, 바로 용액의 성질에 따라 들어있는 수소이온의 양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산성으로 갈수록 수소이온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염기성으로 갈수록 수소이온보다는 수산화이온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시학의 색깔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pH라는 것을 이용해서도 우리가 산성과 염기성을 정확하게 또 알아낼 수가 있는데요. 이 pH는 수용액 중에 수소이온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그 정도에 따라 0부터 14까지 숫자로 나타낸 것인데요. 자, 그림에 있는 것처럼 숫자 7을 기준으로 해서 숫자 7일 때는 중성, 다음 7보다 작은 숫자를 나타낼 때는 산성, 7보다 클 때는 염기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pH가 7이다 라고 하면 중성을 띠는 것이고요. 이 경우에는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같은 개수만큼 들어있다 라고 보면 되겠고요. 다음 pH가 7보다 작은 경우 산성이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수소이온이 수산화이온보다 더 많이 들어있어서 산성을 띠게 되겠죠. 다음 pH가 7보다 클 경우 염기성이라고 보고요. 이 경우에는 수소이온이 수산화이온보다
더 적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pH를 이용하면 우리가 산성과 염기성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pH를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이런 pH 시험지라는 걸 이용해서 측정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있는 pH 시험지를 뜯어다가 어떤 수용액 안에다가 담가주면 이때 pH 시험지의 색깔이 변하게 되는데, 자, 여기에 있는 어떤 색깔과 비슷한지를 비교해봐서 그에 가장 비슷한 색깔에 해당하는 그 숫자가 바로 그 용액의 pH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 pH 측정기를 이용해서도 우리가 pH를 측정할 수 있는데, 어떤 수용액에다가 이 pH 측정기를 담급니다. 그러면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여기 보이는 그런 디지털판에 숫자가 뜨게 되는데요. 정확하게 pH가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거죠.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예를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순수한 물인 증류수의 경우에는 중성이죠. 그래서 pH가 7을 나타내고요. 우유의 경우에는 약간 산성을 띠는데 pH가 6이고요. 커피가 5, 토마토가 4, 탄산음료가 3, 레몬이 1, 자동차 배터리액이 1. 이렇게 해서 점점 숫자가 작아질수록 산성이 증가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7보다 클 경우 염기성이 증가하는데요. 달걀이 8, 베이킹파우더가 9, 제산제가 10, 유리세정제 11, 가스구 청소제가 13. 그래서 숫자가 점점 커질수록 염기성이 증가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중화반응과 또 중화반응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공부를 했는데요. 산과 염기가 반응하여 산과 염기 성질을 잃어버리는 반응, 이것이 중화반응이고, 또 이런 중화반응을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지시약을 이용한다든지 또는 이런 pH를 통해서 산성과 염기성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네,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